최근 들어서 이제 비만 치료제 시장이 새로 열렸다면서 우리가 얘기했던 인벤티지 랩도 그것도 하지 마. 이제 다시 들어가거나 하지 말아요. 10,000원짜리에 3배 갔는데 그냥 여기서 가는 건 남드세요 하자고. 요새 우리가 강조하는 우리 차병원 그룹이나 하자. 선생님 아까 서두에서 말했는데 차병원 그룹 주가가 꿈틀꿈틀 움직여요. 이제 거의 18,000원 왔어요. 차바이오텍. 내가 예언까지 했잖아. 시작은 상한가 3번 칠 때 시작한다. 근데 상한가 아직 한 번도 안 쳤어. 그러니까 아직 네? 발동도 안 걸었단 말이야. 상한가 3번 스테이지 쓴다. 근데 선생님 일봉을 보면 이미 이게 좀 숨이 많이 이제 차오른 상태 같아 보이거든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 좀 많이 일봉들이 컸는데 이제 조금조그맣게 움직이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봐봐. 어? 대충 템버가 10,000원에서 100,000원. 차바이톡이 그렇게 된다면 20,000원에서 40,000원 갈 때 다 털리게 할 거라고. 사람들을. 그 못 사게 할 거라고. 아니 지금도 많이 올랐어요. 못 사요. 떨어지면 살래. 그러다가 어느 날 상한가 땅땅 쳐봐. 눈에 코가 팍 씌일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딱 들어가. 거기서 30% 급락을 시킬 거다. 캐 턴다고. 어? 그래 놓고 흔들어갖고 다시 땡길 거라고. 지금 포스코 DX도 봐봐. 40,000원, 28,000 죽였지. 거기서 60,000원. 그 작업을 여기도 분명히 쓸 거라고. 그러면 그 타이밍이 중요할 거 아니야. 지금 여기는 지금 보시면 이제 옛날에 그 유전자 가위, 유전자 치료제, 지금은 이제 인벤트지랩이나 비만이나 이런 거보다 유전자 가위 쪽을 보는 게 나아. 비만 이런 거보다. 인공지능 AI가 트렌드 같이 이쪽도 이제 여기도 이제는 수술용 로봇에서 이제 고용이나 몇 가지 남았고 네. 이제 여기서 머니 게임 할 거는 여기도 꿈을 줄 수 있는 거. 유전자 가위, 불치병에서 뭔가 가능성을 아예 없애버리는. 이걸 제거시키는 기술. 그 관련된 종목들 갖고 머니 게임 할 거라고. 차바이오텍도 줄기세포 관련주니까. 거기에 불임가 이거는 생명과 연결되지만 나중에 영화 보면 사람 찍어내잖아. 한 100년 지나면 가능하지 않을까? 100년. 100년은 우리 여기 있을라나 우리 모르겠는데. 뭐라 그래도 그거는 쉽지가 않을 거라고. 그래도 100년 정도 지나면 가능하지는 않을까라고 봐. 근데 이게 이런 거야. 로봇보다는 내 유전자를 갖고 있는 내 복제품. 이게 이제 미래의 의사결정에 또 중요한 시대가 올 거라고. 그리고 지금 이제 여기가 또 지구라는 게 우리 또 공상과학 영화 보면 꼭 달나라 식민지 화성 가서 살잖아. 네. 우리가 달나라 가서 살라 그러면 뭐가 제일 필요하고? 갈 때 운반체. 갈 수는 있어야지. 실어다 날로는. 그러면 이제 발사체 관련된 걸 하자고. 선생님 그래도 우리 이제 차바이오텍 관련해서 조금 요약하고 발사체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우주로. 자 그러면 선생님 최근에 우리 댓글 중에 넥스트바이오 관련 얘기 조금만 요약해 주세요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아니 그 전에 있잖아. 넥슨바이오는 창투사 같이 보라고. 투자해갖고 상장시켜 성공해야 이게 주가가 올라가지. 그럼 넥슨바이오는 어떻게 해? 엑스트가 성공해야 올라갈 거야. 그럼 뭘 엑스트 해야 돼? 차 헬스케어 상장시켜야지. 차 헬스케어 대주주 누구야? 차바이오텍. 그럼 이거부터 급등시켜야지. 그래서 차바이오텍을 급등하는 거예요? 그럼. 급등은 아니다. 그냥 올랐다. 아이 11,000원에서 18,000 이게 오른 거냐? 여기서 상한가 3번 차에 오른 거야. 상한가 세요. 분명히 상한가 치면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는 글이 있을 거야.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미 갖고 계셔야 돼. 이미. 그리고 상 칠 때 상 치고 그 다음날 오히려 팔아드릴 거야. 상한가 3번 가야 된다면서요, 선생님. 그걸 연달아 보낼지 그걸 내가 아냐. 내가 주인도 아닌데. 그러니까 연달아 보낼지. 주인 흔들어 아니었어, 보낼지.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중요한 거야. 같이 가냐 혼자만 가냐. 차바이오텍과 CMG제야 뭐 이런 애들 같이 가느냐? 차백신 연구소 이 세 개가 같이 가냐. 혼자만 가냐. 이것도 참. 그러면 차바이오텍만 상처. 그럼 CMG하군요.
차백신 연구소는 철저히 소외시켰다가 다음에 순환시킬 수도 있잖아. 이 전략이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이 차 바이오텍 때는 또 줄기세포를 같이 봐야 돼. 그럼 줄기세포 할 때 옛날에 유명했던 것들이 있어. 레이트포스트, 티움바이오 이런 것들. 그리고 여기에는 코로나 관련주가 같이 껴. 시젠, PCL, 랩지노미스 뭐 이런 것들이 같이 껴.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나 보자고. 그러니까 바이오 시장이 조성돼야 되는 거네요. 조성됐어.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해서 조금 더 커지려면 어쨌든 금리를 인하해야 되는 거잖아요. 작년도에 내가 항상 연초에 돈이 안 모인다 했잖아. 바로 땡겨 요새. 하자 그러면 지네들이 따라와. 아 그래요? 요새 분위기야. 사모펀드 그러니까 어떤 내가 감독이야. 뭐 영화라 그러면 돈이 막 그러니까 박찬욱 감독이나 뭐 이렇게 1,000만 원 이렇게 하는 분들은 막 모이잖아. 내가 신인 아무도 몰라. 누가 돈 주겠어? 그게 이게 완전히 이 바닥도 철저히 그런 경영인데 작년 같은 거는 박찬욱 감독이나 이 1,000만 가게도 내가 뭐 하겠습니다. 돈이 안 모이는 세상이었다면 지금은 조성이 되는 거야. 시장이. 그래갖고 머니 게임이 나오는 거야.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30, 40대가 돈을 왕창 벌었어. 언제요? 이런 지금 급등 종목들 갖고 인공지능 AI 룬이 창장시켜서 이 팀들이 있어. 이것도 서울대 패밀리들이야. 여기가 대부분들 여기는 50에서 70대가 아니야. 3, 40대야. 근데 엘리트 집단들이야. 근데 이분들도 다 박사의 의사들이야. 근데 수술로 하는 보다 머니 이쪽 세상으로 오셔갖고 그 기업을 기술을 보고 상장시켜서 엑스트라 하신 거야. 근데 그 세력들이 그럼 차바이오 그룹과 이거에도 들어온 거예요? 다른 것도 들어가고 돈이 많이 벌렸잖아. 그러니까 창투사 같은 걸 만들었어. 그래서 막 투자하는 거야. 막 투자. 루닉 갖고 성공했잖아. 뷰너가 뭐 이런 거 갖고 성공했잖아. 로봇주 갖고도 성공했잖아. 이 재원을 비슷한 것들 끼리끼리로 그러면 서로 인맥들이잖아. 그러면 저쪽이 가능할 거. 그게 바이오가 많은 거야. 그쪽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야. 거기에 그러면 꿈을 심어야 되잖아. 꿈을. 그래서 첨생법이야. 그래서 첨생법이다. 그래서 내년 총선하고도 연결돼 있고 선거 관련주라고 내가 표현하기도 하고 이 게임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2025년까지가 제일 화려할 것 같아. 2025년까지 지금 2023년 9월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딱 말씀을 드리면 지금 당장 갈 것 같은 생각에 지금 당장 뭐 한 달 뭐 3개월 이렇게 보고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개별 종목들별로 지금 투자 호흡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24년의 전망은 지수 보지 마라. 매크로 분석하지 마라. 선거 정책과 연결된 빅데이터를 고려하자. 그러면 이게 다 전쟁 관련주야. 전쟁 관련주. 전쟁 이제 아까 예를 들어서 이게 복잡게 시각으로 보면 아까 북한, 러시아, 중국이 이게 강한 연골고리로 묶여. 네. 혈맹, 군사적 관련, 무기 지원. 이 혈맹 관계가 연결되면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 폐쇄적으로 돼. 그러니까 갖다 해서 가족 패밀리가 된 거야. 그럼 다른 패밀리가 적이야. 그리고 포용력이 없어. 굳어지는. 네. 근데 이게 3-3가 같이 붙은 거야. 북중 러하고 대한민국, 일본, 미국. 이게 충돌돼 봐. 근데 내년도에 미국의 대빵역한 미국이 대선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이후에 연속성이 불확실하잖아. 그렇죠. 바이든이 계속 할지, 트럼프가 이길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의사결정의 말기 뉴스 현상이 나왔을 때 이 반대편 적들은 어떻게 하겠니? 걔네들은 안 바뀌어. 그럼 자기네들끼리 더 쫀쫀해지나? 상황을 보려고 하지 않을까요? 아니지. 여기도 찔러보고 저기도 찔러보고 분탕질하고 난리지. 지금 그 전략이 중국에서 지금 가는 거 아니야.
뭔가 중단도 하고 때리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아마 그 우리 그 뉴스 봤어요. 한국은 우리에게 뭐 이렇게 한 거다. 아니 뭐 정상회담까지도 요구할 거다. 어? 아, 야, 우리 이렇게 쫀쫀하게 딱 되었는데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될지 모를까 이렇게 계속 꼬시는 거지. 꽃이지. 야, 니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미국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를 분열시켜야지. 지네들은 더 강화시키고. 그게 1년 갈 거라고. 근데 그 트리거가 언제냐? 대만 총통선거라고. 1월 13일. 우리 잘 기억하죠? 1월 13일. 1월 13일. 정초부터 아주 그냥. 그러면 그때 친중파가 되면 대만이 그러면 거기 TSMC 어떻게 돼? 황 되는 거지. 어? 난감한 상황이 생기는 거지. 참 그러니까 이 TSMC도 머리 쥐가 날 거라고. 근데 지금 현재 집권하는 반중파 계속돼. 그러면 이게 분쟁이 심해지겠네. 아니 그러면 뭐 비행기 왔다 갔다 하고 이번에 잘못하면은 그때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더 확산되면 시진핑이 딴짓할 수도 있다고. 딴짓할 수 있어. 근데 선생님 이렇게 대외적인 관계가 불확실하면 TSMC보다도 인텔 쪽으로 투자가 더 이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인텔과 관련된 수혜주를 찾는 게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겠지. 그리고 TSMC는 자꾸 분산화, 미국에도 공장. 근데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야. TSMC 특히나 공장이 아시아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TSMC 에너지는 이제 죽은 것 같아. 요 틈새를 삼성이 치고 나가야 돼. 치고 나가고 있어. 나가는 거에 우리는 또 붙어야 돼. 그래서 파도, AD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코아시아, 요게 이제 ARM 상장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연결고리도 있지만 이제 하나마이크론. SK 하이닉스에는 한미반도체는 삼성도 있고 SK 하이닉스도 있는데 삼성 쪽 입장에서는 이쪽 너무 붙었어. 그러니까 내 새끼를 만든다라가 하나마이크론 같아. 대충 여기도 이렇게 설명하기 인강하게로 그러면 하나마이크론이 하나 갖다 해서 우리가 작년도 10월달에 레스고 부르는 게 12,000원이거든. 하나마이크론. 아니 한미반도체가 12,000원부터 시작한 거야. 이게 거의 뭐 6만 원 땅까지 갔단 말이야. 지금 이제 다음 타자가 하나마이크론 같아. 하나마이크론. 본 선생님 앞서서 말했던 파도, AD 테크놀로지, 코아시아보다 하나마이크론이 더 나은 거예요? 근데 요새 험하게 매매를 해. 파도도 목요일에 움직임이 좋았는데. 아니 내가 그걸 얘기하잖아. 얘네들 성량이 20% 갖고 왔다 갔다 대여섯 번 할 것 같다. 그래서 44,000원, 5,000원, 38,000원. 지금 세 번째야. 세 번째는 마지막에 땡겨줘야 되는데. 아니 삼성전자 7만원 고점 돌파하지만 요거 안 돌파시켜. 난 그렇게 얘네들 전략이 세운 것 같아.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그러다가 고점 뚫고 순간에 뚫어보고 그때 하나마이크로는 단간에 너무 많이 올랐어. 60-70% 올렸어. 그러면 한 20-30% 조정시킬 수 있지. 하나마이크론? 그러면 조정할 때 들어가는 거야. 하나마이크론? 오늘 급락을 했어. 그러면 깔아서 25,000원 팔아서 3 모으는 거야. 34,000-5,000원 오면 얘도 때리는 거야. 계속 박스로 삼성전자가 고점 도파할 때까지 10월달 3, 4분기 실적 확인될 때까지. 그럼 벌써 2달, 한 달이네. 벌써 2달은 아니네. 9월이니까. 9월이니까 그동안 그냥 박스. 근데 선생님 방금 말씀하신 거 뭐 파도나 이런 거는 오른 거라도 있는데 AD 테크놀로지나 이런 종목들은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요새 그런 것 같아. 수급에 꽂히는 것만 가고 다른 데는 물길 따라가고 갯벌이야. 물이 더 들어와야 거기도 축축하게 배가 뜰 수도 이런 느낌이야. 그럼 그쪽 물 어디까지 확산됩니까? 거래 대금이 증가. 그러면 이럴 때는 대장 박스 하는 게 나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은 버리고? 아니 그건 때오면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호흡을 6개월에 어느 날 이렇게 호흡을 바꿔버리든지. 나는 매일 해서 답답해. 그럼 30% 대장으로 가는 거지. 그거는 싸우는 사람의 스킬이지. 이거를 나는 그런 능력이 없고 가끔 가다 저간판 봐야 직장인은 그럼 그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야.
우리가 푸른 기술 어떤 분이 마이너스 30%에 어떻게 7,000원대 질문하시면 냅둬요. 언젠가 올라가겠지. 6개월 중에 어느 올라가면 그때 때리죠. 오늘 이번에 많지 왔대. 그때 때리는 거예요. 이거 같이. 철도 반드시 합니다. 그때 한 번씩 훅 하잖아. 그 훅이 뭐야 이게. 거의 뭐 30에서 50%씩 땡겨버리잖아. 그때 상승 파동 이용해서 때리고 사고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코아시아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뭐 안 가는 것도 흘러내리는 것들은 흘러내릴 때는 그냥 냅두는 게 정답인 것 같아. 그러다가 갑자기 상승 파동 이용할 때 반드시 첫 번째 상승 파동이 윗골이 달리거든. 네. 팔고 사고 하는 게 나아. 오늘 비료주 다 윗골이 달린 거 봐라. 끔찍하게 윗골이 달렸다. 안 그래도 선생님 다음에 이제 비료주 여쭤보려고 했어요. 이번에 중국이 공식적으로 얘기는 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중국 정부가 자국 일부 비료업체에 요소수 수출 중단을 해라 뭐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비료주, 조비 이런 종목들이 상승을 했어요. 근데 내가 때리라고 그랬어 오늘. 오늘 보여요. 안 때려 수식 실현 안 하셨으면은 큰일 날 뻔했죠. 아니 물리신 분도 때리라고 그랬어. 아 그래요? 물량 늘리라고. 왜? 물량을 늘리라고 또 조정 받을 테니까. 조정폭이 예를 들어서 효성 OMB가 오늘 고점이 얼마인 줄 아냐? 이 꼬리 달리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야. 참 문제가 이것도 심각해. 내가 보기에는. 효성 OMB 자 오늘 뭐 비료 관련된 종목들 상승을 하면서 상승률 상위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이죠. 오늘 고점이 9,800원이야. 종가가 8,000원이야. 1,800원. 하루 만에 왔다. 하루 만에. 어. 윗꼬리가 뭐 윗꼬리라기보다는 거의 그냥 원위치. 원위치. 아이고 오늘 대응 못하셨으면 아깝겠다. 그러니까 내가 대응하라고 그랬거든. 근데 진짜 이게 왜 아깝다. 그러냐? 중국에서 하는 거 예측 가능했냐? 아니요. 그리고 이 바닥에 선수들이 하나도 이거 건드리는 애들을 내가 못 봤어. 근데 테마로 오른 거야. 그러면 이럴 때는 꼭 빌려다가 때리거나 썬 물건들이 정리하고 나와서 윗꼬리가 달리게 돼 있어. 이때도 하고 도망가는 거죠. 그럼 그치. 아우 6개월 고생했는데 너무 이거- 힘들어. 이거라도. 그런 패턴 나온 거야. 이거를 이제 새로운 또 신흥 세력이 들어와 갖고 싸잡아갖고 땡기려고 그러는데 비료라든지 이런 거가 그하느니 원전, 방산, 미리 내년도에 그 전쟁 테마에 연결된 거. 그럼 이걸 하면 식량 위기가 가야 되거든. 근데 이번 7월 달에 내가 한일사료 갖고 칠할 때 아니 거기 완전히 뭐 흑해 그 무산되고 그 거기 뭐 폭격도 하고 그 항구에 그런데도 꼭지 달려 안 가잖아. 그래서 하지 말라고 그래. 식량 위기다 뭐다 하는데. 안 돼도 식량 위기가 그렇게 오는데도 예. 근데 선생님 태국에서 가뭄이 심해가지고 설탕 생산량이 20% 넘게 감소했대요. 설탕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올라가죠. 계속 나오면은 비료 관련된 종목들도 아니 근데 이 바닥 선수들이 이걸 안 하더라고. 네요. 왜? 엑스트가 너무 힘들대. 받아주는 물량이 아니 없어서. 받아준 ETF나 받은 펀드나 이렇게 조성이 안 된대. 그러면 여러분들 눈에 콩카브 씌워 거기다 눈탱이를 때려야 되는데 그거가 쉽지가 않아. 요새 약으시 갖고. 그러다 보는데 이런 급등주의 로봇이나 인공지능 AI나 이런 것들은 쉬워. 한번 콩카불이 씌워갖고 이쪽이 안 된대. 근데 선생님 저라도 좀 들으면서 왠지 막 우주로 날아가 막 로봇 미래 이런 느낌 이런 건 좀 돈이 꽂힐 것 같은데 곡물 식량 이런 거는 좀 크게 와닿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난 아직 안 굽는 데가 많은 것 같아. 아직 좀 물가가 뭐, 비싸긴 한데 어디는 뭐 그래 그런 나라가 있겠지. 어. 그래도 이 체감이 공감대가 안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문제가 미국이 누를 거야 분명히. 작용 반작용으로. 그다음에 미국은 음식값 올라가면 큰일 나.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어떤 방식이든 누를 것 같아. 전에 유가 올라올 때 미국이 전략 유가지도 비축 풀었잖아요. 그짓 할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는 이쪽은 아닌 것 같아. 그럼 선생님 이런 비료주 말고 요소수 관련해서 좀 상승했던 롯데정밀화학이나 KG케미칼은 어때요? 그쪽도 내라지 말로.
최근에 유가와 에너지가 올라가니까 에너지주를 사야 한다 라면서 미국의 억만장자 투자자 리온 쿠퍼맨 오메가 어드바이저 창립자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럼 그 사람만 하라 그래. 나는 그거 하느니 우크라이나 할래. 우크라이나? 사우디 할래. 사우디? 쭉 유가 올리려고 하는 주체가 아람코 아니야. 또 신규 상장에서 네옴시티 개발하면 돈을 땡겨야 될 거 아니야. 걔네들이 유가 미국은 누르려고 그럴 거고. 그런데 걔네들이 IP 하려니까 단기 감산도 발표하고. 감사를 연장했죠. 10월에서 12월로. 그러면 오를 거 아니야? 그 돈을 뭐 집행해? 네옴시티. 그럼 그거 하는 것들 할래. 돈이 들어가는? 돈이 들어가는 네옴시티.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던 빈살만의 금고지기. 아유, 오잖아. 그래서 히림에다가 9,000원 팔고 다시 사고 도하 엔지니어링 다음 타자. 다음 타자가 도하 엔지니어링? 수주해 오는 것들. 거기가 또 도하가 또 수주해 올 것 같아. 그래서 큰 거는 우리한테 안 주는 것 같아. 그 중국 놈들이 뺏어가는 것 같아. 근데 약간 아기자기한 거. 간단히 얘기해서 예를 들어서 그 배관, 그 도시 필요할 때 뭐 상수도 배관, 그 다음에 환경, 도시 재생 이런 또 이런 것도 자연과 환경, 자연과 환경, 도화 엔지니어링, 뭐 이런 쪽, 이런 쪽 기업들의 중소형단들 그거 할래. 우리가 좀 색깔이 많이 바뀌었네요. 옛날에는 사우디 네옴 하면은 대형주, 뭐 네이버, 막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이제 현대건설, 현대 엔지니어링 뭐 이런 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되는데 막 그게 아직 아닌 것 같아. 안 되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또 우크라이나 제거 나면 지뢰 제거하는 거. 지뢰 제거 퍼스테 그다음에 현대로템, SY 이런 거나 할래. 그럼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위치 괜찮은 게 뭐예요? 다 괜찮아. 다 괜찮아? 다 괜찮아. 최적적인 거는 지금 히림 다음 눌림목이고 도하 엔지니어링이 한번 으쌰 하이스틸 같이 으쌰 나올 것 같고 하이스틸도 그 개념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 철, 그 간단히 얘기해서 사우디든 우크라이나든 개발을 하려면 철이 필요하니까. 어마무시하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스틸, 관관 뭐 이런 쪽 라인들. 그 선생님 차라리 철강 관련주에서 순환을 기다리는 건 어때요? NI 스틸도 있고 뭐 아주 스틸도 있고. 근데 그런 쪽도 왜 하필 하이 스틸만? 물이 들어. 있어. 아주 스틸 없어. 뒤져봐도. 아주 스틸 아주 없어. 없더라고. 하이가 좋은 것 같아. 하이만 있어. 이게 중요한 것 같아. 요새는 실적단 매끌보다 수급이 꽂히거나 들어오거나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어디가 사주거나 그런 에너지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사주거나 뭔가 정부 정책이 있거나 아니 있어도 안 돼. 있는데 사주는 종목. 그래. 그러니까 정책이 그게, 있어도 누가 안 사주면 안 돼. 사주는 종목. 그럼 선생님 원전은 아직 아닌가 봐요. 원전은 10월달 정도 하겠지. 아랍에미레이트니까 원전은 한전 기술 좀 답답하잖아요. 근데 1년 후 보면 10만 원 넘을 거다. 시간을 좀 다르게 보자고. 그런 것들을 왜 뭐 1개월 단위로 보냐. 제가 아는 분은 근데 이거 조금 더 빠지지 않을까? 한 3만 원, 5만 원 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안전 기술이? 왠지 시장이 안 좋으면 원전도 요즘 잠잠하니까 더 빠지면 살라고 기다리는 중이라고. 그러면 나는 땡큐 하겠다. 3만 원 한국 한전 기술. 근데 선생님 차트를 볼 때 이게 어디까지는 좀 지지를 받는데 이동평균선이나 이런 거를 기준으로 보잖아요. 나는 52주 최저가 최고가를 박스로 놓고 중심값하고 121선 이렇게 봐. 그러면 한전 기술을 그렇게 한번 볼래? 한전 기술을? 한전 기술. 아이고. 한전 기술. 한전 기준 발음이 왜 이러지? 한전 기술은 52주 최저가가 얼마인 줄 아냐? 52주 최저가 5만 원대. 와 이거 웃기네. 얼마예요? 52주 최저가. 얘도 보면 52주 최저가는 47,000원. 47,000원. 아깝게 놓쳤네. 최고가가 84,000원. 4만 원 차이네요. 그리고 121선이 7만 원. 지금 현재 63,000원. 오, 가격이 매력 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8만 원 넘을 때 시작이야, 이거는. 이거 조금 길게 보는 무거운 종목인 거잖아요. 뭐 G2 파워나 이런 종목 대비.
이거는 음. 어느 날 시작할 때 갑자기 하루 만에 20% 가요. 이렇게 무거운 종목이? 봐봐라 하루 만에 20%. 음. 하루 만에. 그러면서 움직이는지 봐라. 하루 만에 그런 움직임을 보여줄 때. 그러면 선생님 우리 원전 관련주 또 뭐뭐 있었죠? 한전기술, 투산 에너빌리티, 투산 에너빌리티. 지도 세 개만 볼래? 그 정도만. 그리고 핵은 다원시스하고 일진파워만 보고. 다원시스, 일진파워. 다원시스는 이제 차곡차곡 2만 원 넘을 때까지 주무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략을 짜시면 되지 않을까. 선생님 우리가 또 체크해야 되는 게 이제 아시안 게임이 다가오고 있어요. 아시안 게임 관련주, 수혜주 없어? 광고 관련된 종목들을 봐야 한다면서 오늘 좀 제일기획하고 이노션 같은 종목들이 움직였는데. 그거는 그냥 누가 또 틈새 소외주들 얘기하는데 끌게 에너지가 약해. 사실 오히려 그 아시안 게임 하면 그 단체 관광 연결고리에 그 종목이나 계속 보는 게 나아. 단체 관광? 그러면은 우리가 글로벌 텍스프리? 글로벌 텍스프리 팔아드렸잖아. 그리고 면세점 관련주? 면세점 관련주도 저기 롯데관광개발도 팔아줬잖아. 그럼 없잖아요. 아니 그게 고점에서 20% 빠지면 또 할 것 같거든. 오히려 그 중국도 투트랙 전략하면은 올 사람들은 올 것 같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에 와야지. 아니 아시안 게임 얘기하니까 우리가 갈 걸 생각해. 아시안 게임에서 갈 거에서는 우리 안 가. 뭐 중국에서 최근에 천안문이나 뭐 이런 거를 딱 이거 보였는데 관광객이 없다고 하더라고. 아니 왜 안 가냐? 잡아넣을까 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보니까 그 조항이 뭐 사진을 뭔가 수상하게 찍는다거나. 아니 케이스 바이 케이스 스터디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 걔네들. 그래서 가지 마세요. 가지 말고 우리나라로 오세요. 우리나라로는 올 것 같아. 그럼 우리나라에 오면 외국인 관광객들이 뭘 많이 사냐? 화장품을 많이 사잖아요. 근데 화장품 먹을 거 없어. 그 화장품 주가 아니라 올리브영에서 많이 산다는 거예요 요즘. 근데 저도 이제 명동 가보면 관광객들이 올리브영 그 쇼핑몰 되게 많이 들고 다녀요. 그래서 우리가 역발상에서 CJ 그룹 하고 있잖아. CJ 올리브영 상장시키고 CJ 재무구조. 지금 CJ CGV 그 끔찍한 유상증자도 우리가 받고 때리고 다시 사고 이러잖아. CJ 지금 알게 모르게 CJ가 지금 계속 간다. 그러니까요. 얘네들 거버넌스야. 그게 올리브영 상장. 지금 오늘 또 어떤 계약이 나왔냐면 실권하는 걸 받아주는 팀이 생겼어 증권사들이. 그래서 다 인수하겠대. 인수 머니게임 그런 것들이 이제 내년도에 CJ 올리브영 지금 그러면 거의 걔네들도 중국 팔아먹어야 돼. 관광객들 보이는 거. 그럼 선생님 CJ 지금 위치 살 때 아니에요. 이미 드셨어요. CGV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지금 우리가 9,000원 만원 사이에 때리라고 그랬어. 6,000원대는 사. 또 9,000원 만원 때려. 요거 박스만 하다가 내년 한 상반기 한 3월에서 5월 저 총선 보고 나서 계단이 좀 올라가나 보자. CGV? 실적 이런 거는 뭐 크게 뭐 지금 실적 개념 아니야. 왜냐면 지난번에 실적이 생각보다 좋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건 실적 개념이 실적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유상증자. 아니 이것도 그 유동성 수급의 머니게임. 그러면 나는 이거를 인수하겠다는 애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6,000원, 7,000원에서 인수했어. 그 게임이 성공하면 무조건 50에서 100 사이가 올라야 돼. 이게 비즈니스가 성공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한 7,000원짜리가 50%면 얼마야? 대충 11,500이 12,000원. 그 다음에 따블하면 14,000원. 그럼 11,000원과 14,000원 내년에 보내야 얘는 성공하는 거야. 그러려면 거기다가 또 콩카프 씌우는 건 뭐 하겠지. 그 방법이 올리브영 상장시키는 것밖에 없을 것 같아. 여기도. 올리브영. 그쵸. 뭐 매출이 나와야 되니까. 두산그룹 지금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것도 두산 로보틱스 무지 팔아먹잖아. 팔아먹을 게 있어야 되거든. 한 기업에서 그러네요. 뭔가 이렇게 이슈를 자꾸 하면서 돈을 땡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야 계속해서 그룹주들이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선생님 우리 데이터 센터 있는데 포항에 데이터 센터 만든대요. 그럼 그거 관련해서 또 한 번 또 부러울 만한. 우리 그 데이터 센터 만들려면 LS 썸마린이야. LS 서버 솔루션. 마린 솔루션. 이름 너무 헷갈려. 그냥 우리 KT 썸마린 그러자.
안 돼. 안 이름 돼? 바꿨는데. 그래, 개명된 이름을 불러줘야 돼요. 알았어? 그래야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억하기 좋게 LX 억 마린이라고 그럴까? 억 솔루션? 이름 또 바꿔? 우리가? LX 억 솔루션이라고 합시다. 알겠습니다. 억자 들어가야 돼. 그럼 선생님 최근 들어서 KT가 상승했다가 조금 조정을 받다 다시 올라가려고 오늘 좀 움직임이 괜찮은 것 같은데. KT는 배당 투자 10%에서 20%짜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그게 좀 얘기가 좀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 시간여행 대표주라서 좀 방송 전에 보고 왔는데 그 대표가 바뀌면서 구조조정을 좀 많이 한다. 근데 이게 악재라고 하더라고요. 그냥 그거 분석하지 마시죠. 그래요? 그냥 의미 없어요. 여기가 진짜 되려면 법이 바뀌어야 돼. 법? 민영화? 민영화가 아니라 외국인 한도 제한법 관련된 정보통신법이 바뀌어야 돼. 그래서 풀려야 돼. 우리 저거 YTN 민영화에서 4,000원짜리 11,000원 해먹듯이 이것도 그 법이 바뀌어야 돼. YTN. 선생님 YTN 이제 끝났어. 끝났죠? 끝났어. 하지 마세요. 방송국 관련주에서 남아있는 거는 근데 핵심이 YTN이야. 음. 근데 그게 딴 걸로 확산이 안 되는 것 같아. 다른 것도 무슨 M&A가 됐는데 디지털 조선에 M&A가 됐냐. M&A 할 게 없는 거야. 없어. 그러니까 그 확산 안 돼.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 테마주가 딱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여고 이렇게 브레인스토밍해서 이렇게 딱 찾아내고 막 이런 게 부질없어. 부질없고 똑똑한 한 놈. 그 옛날 그 부동산에서 똑똑한 한 채 이것처럼 똑똑한 놈. 한 놈 딱 걸려. 수급이 안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물 있는 데만 되는 거야. 저기 일로 물길 오겠지. 기다리다가 죽어. 그 물길을 글로 파는 방법은 없어요, 선생님? 그게 파워야, 권력이야. 그게 그래서 ETF 만들어 거기다가 그 종목을 집어넣을 수 있는 파워가 있어야 돼. 선생님 ETF 들어가 있는 종목 좀 알려줘요. 요번에 타이거 의료기기에 차바이오텍 시젤이 들어갔습니다. 우와, 이번에요? 차바이오텍 시젠? 차병원 그룹은 그거밖에 안 들어갔어요? 이제 차 백신 연구소도 있고 CNG도 있고 막 그런데? 차바이오텍 외에는 안 들어갔어. 이것도 이 바닥에서는 획기적인 일이야. 그래요? 시젠하고 차바이오텍 넣는단 말이야. 그것도 미래 에셋에서 이것도 그래서 선생님 앞서서 말씀하실 때 진단키트나 이런 쪽하고 같이 연결지어서 가나 보자는 게 시즌이 들어간 게 그래서인 거예요? 그래갖고 유전자 이거 갖고 뭔가 얘네들이 스토리텔링을 만들려고 그러는 것 같아. 어려운 세계인 것 같아요. 그치? 그 코덱스 그 로봇에 걸려있는 3개 그 다음에 타임 포트폴리오 관련된 ETF의 종목들이 1등 1등? 인공 루니 뷰노 JLK 하미완도체 다 이름 많이 들어본 거. 그것만 있어. 삼성전자 없어. 근데 선생님 그게 이제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마다 사진 찍어야지. 위치도 중요해. 그럼 선생님 차바이오텍 시즌의 위치는 어디예요? 7번째 6번 맨 밑이야. 그래서 좋아. 이게 1등이면 이제 화이팅! 화이팅! 1등이면 안 돼. 1등이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야. 알겠습니다. 잘 찾아봐야 되겠어요. 1등 가지 마라. 자, 선생님 그런 거는 계속해서 바뀌는 거는 선생님께서도 내가 계속 추적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체크해봐야 되는 이슈 및 시장의 방향성. 다음 주 되게 중요하죠? 그럼 아주 중요하죠, 사실. 13 CPI, 14 PPI, 만기. 그다음에 다음 주 19일은 19, 20은 미국 연준이. 근데 문제는 이번 연준이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래, 원래 9월에 하냐 안 하냐 그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10월 연준이가 언제인지 아냐? 날짜도 10월 30일에서 11월 1일이야. 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연준이는 다 CPI를 보고 하거든. 이때는 못 봐. 깜깜이네. 깜깜이야. 그러니까 9월에 할 가능성이 높겠네요. 근데 동결해. 나는 어떤 거 나오든 동결해. 9월에? 그래서 깝깝한 거야. 다음 CPI 이게 막 초에 딱 걸려 있어 갖고.
아주 깝깝해요. 그리고 이때가 또 무슨 시즌이냐? 3, 4분기 실적 시즌들이야. 10월 말 11월 초 되면 뭐 엔비디아니 뭐 이런 기업도 우리나라도 굵직굵직한 시가당이죠. 뭐 그때 다 몰렸단 말이야. 연말장 결정하는데 이게 깜깜이야. 답답하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장난칠 수가 있단 말이야. 그쵸. 뭐 좋게 나오면은 그거 가지고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고, 나쁘게 나오면은 또 나쁘네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대항주는 금년은 난 포기야. 대신 엄청 종목별로 빠르게 순환매가 되니까 또 종목 기회의 테마 장이기도 해요. 순환나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내년 4월 총선 관련 테마에만 집중하자. 총선 관련 테마. 음. 근데 선생님, 그러면 다음 주 이슈가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집중돼 있지만 난 무시할래. 그래요? 어떤 거 나오든 동결할 것 같거든. 대신 말을 심하게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이제 다음에 반드시 할 거야 뭐래. 참 말이 심하지 않소. 그러니까 그래서 오히려 내년 4월이나 10월 달에 이제 그 아랍에미레이트 오지. 그 다음에 또 이번에 푸른 기술 철도했잖아. 푸른 기술. 그러면 또 다윈시스가 다음 타죠. 이 다윈시스는 철도에도 들어가고 핵 원전에도 들어가고 불치병에도 들어가. 다음 메딕스 이 3교집합이야. 마늘 따짱가봐. 그 원이 많대. 교집합이 많아서. 그래갖고 요거 이렇게 해서 3단계 해먹나 보자. 다윈시스. 선생님, 저 사실 다음 주에 이슈가 많으니까 다음 주도 시장이 좀 갑갑하게 좀 뭐 이렇게 뭐 답답하게 흘러가겠네요. 눈치 보겠네요.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싹 다 무시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럼 다음 주에 시장의 방향은? 종목장. 종목장. 그래서 핵 아랍에미리트 오는 거 사우디 저 러시아하고 얘네들 핵 무장하고 뭐 난리 칠 것 같거든. 무기 지원할 거고. 그럼 우리는 무기 지원이 명분이 돼. 우크라이나에. 그쵸. 현대로템, 퍼스텍 이런 것들 이제 본격적으로 도와주러 가는 거예요. 그렇지. 난 그런 거 할래. 선생님, 현대로템 우리 28,000원 이제 사자고 그랬잖아. 35,000원, 4만원 때려. 근데 아직은 트레이딩이야. 대형주니까. 시가상이니까. 그래서 시가상위는요. 그냥 박스 보자고요. 20, 30% 나오면 땡큐. 대형주의 20, 30%는 개별 종목의 따블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 같아.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 같아. 어떻게든 뭔가 시장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도 발빠르게 보시면서 시장의 움직임에 흐름에 몸을 맡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얘기했는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중국이 10개월 연속 금보유량을 늘려나가면서 달러 의존도를 탈피하려고 한다. 이거 또 오히려 금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개별 종목으로 연결해서 뭔가 이슈화가 되지 않아. 유가가 그때 유가 관련주 하지 말라고 그랬지. 오히려 그게 내용 돈 뜨니까 내용 관련 연결하듯이 지금은 매크로에 연결된 큰 종목들은 그냥 우리를 현혹하는 미물 같아. 마귀들 같아. 매크로는 보지 말아라. 매크로는 지금 비정상적인 장이야. 매크로는 미물이다. 아주 나쁜 놈들이야. 수악한 놈들이구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 헷갈리게 만들어. 돈 괜히 꽂혀갖고 그냥 신경질 나게 만들고 시간 소멸을 시켜버리고 그 사이에 저거 했으면 저기 어디야 이렇게 만들어버리고. 참. 맞아요. 다음 주에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선생님께서 올려주신 자료 보시면서 또 재미있게 힘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하게 다음 주에 뵈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2번 물러갈게요. 여러분 안녕.